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신 거예요? 전신마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전신마비? 네, 머리만 움직일 수 있죠. 저는 이제 다친 부위가 두개골 밑으로 경추 3번, 4번 손상을 입었고 어깨 이렇게 으쓱으쓱. 네,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아, 어깨는 움직이네요. 네, 그리고 감각도 딱 그 정도. 그럼 언제 좀 다치신 거예요? 올해 10년이 넘었어요. 직업군인이었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걸 좋아했어요. 체력은 국력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가장 실감하는 네. 직업군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새 아이의 아빠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에는 안 되죠. 육아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주말에는 일찍 일어나서 또 자전거를 한번 타고 와서 샤워를 하고 또 하루를 시작한다거나 네. 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냈었는데, 제가 전방 생활을 7년 정도 했었는데 다자녀 간부들은 신청을 해서 후방으로 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아니면 언제 후방 생활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전차포 사격장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어요. 네. 후방에 있다 보니까 정말 전방과는 다르게 이 여가 생활을 아무런 터치 없이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거죠. 네, 거기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지방에서 지역축제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지역축제 프로그램 중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편백나무 숲길을 드라이브 하던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근데 사실 경기라고 하면 안 하죠. 그런 위험한 건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생각과는 다르게 코스가 시작과 동시에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안 좋았던 게 그 전날부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진 거예요. 8월이면 장마철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거의 뚫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가 너무 많이 쏟아졌고, 잠시 소강 상태일 때 강행을 했던 거예요. 코스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이제 막 경쟁 심리가 샘솟아서 가뜩이나 체력 좋은데 이거 솔직히 경기도 아닌데 제 엔진 두 다리가 내세울만 하다. 그래서 선두로 가게 됐죠. 코스 이제 마지막 정도 됐을 쯤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게 노면이 너무 이제 비에 젖어 있다 보니까 브레이킹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앞에 뭔가에 부딪힌 거예요. 그 기절했다가 깨어나 보니까 내 몸이 사라진 것처럼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죠. 아픔도 안 느껴지고? 전혀요. 고개를 이제 힘겹게 들어서 제 몸 위치를 파악을 했죠. 근데 제 몸이 배수로 같은데 구겨진 것처럼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거예요. 뭐에 박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나무 기둥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약간 내리막 커브였거든요. 근데 그 커브에서 커브를 못 돈 거죠. 그럼 이제 구겨진 상태로 눈을 뜨셨잖아요. 그 뒤에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뒤따라오던 자전거 타신 분이 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했죠. 이제 병원으로 출발을 한 건데 그때 이제 대학교 병원으로 갈지 아니면 군병원으로 갈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학교 병원 가면 또 병원비 엄청 나올 텐데 이 생각 한 거예요. 그 와중에 군인은 박봉에 월급 받고 새 아이 키우고 있는데 제가 그렇죠. 그 와중에 군병원으로 가자고 얘기를 했죠. 그 군병원으로 갔더니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 거기까지 육군 헬기 타고 갔었어요. 그래도 헬기는 띄워주네요. 아무래도 좀 상태가 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잖아요. 그게 언제쯤 와닿아요? 헬기를 타고 병원에 갔을 때 저는 이제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심각하구나. 처음에는 한 몇 달 있으면 전투복 입고 다시 또 군생활 할 수 있을까라 그렇게 생각했던 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왔다 가는데 의사 선생님들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감으로 딱 오죠. 공기가 달라요, 이미. 그러면서 좀 심각하네? 이대로 계속 간다는 건가? 뭐 되게 불안해지죠. 근데 표현은 못해요. 가족들한테 더 불안감을 줄 수는 없으니까. 2달쯤 됐을 때 의사 선생님이 경추 3, 4번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거죠.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놀랍지가 않은 거죠. 이미 예상을 했으니까. 근데 평생 신변 처리를 스스로 못 한다는 거, 그게 훨씬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관장을 처음에는 안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되게 어떤 수치심도 들고 그랬는데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 소리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현실적으로 불편한 점들, 당장 해소해야 될 생리 현상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불편한 점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제일 불편한 거는 시선이에요. 시선. 요즘은 더 불편한 게 마스크까지 쓰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입모양이라도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요즘은 마스크만 쓰고 있으니까 웃는지 뭐 하는지 눈동자 저기 무슨 눈빛일까 싶을 눈빛들로만 쳐다보니까. 그리고 또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뭐 휠체어가 신기하니까 막 계속 주변에서 이렇게 보는데, 근데 어른들, 특히나 어르신들이 너무 휠체어를 뚫어져라 보고,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도 본인이 제 얼굴 옆에까지 와요. 뭐 하냐고.
이게 앞에 태블릿 폰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이냐 뭐냐 하면서 와 어찌나 그렇게 궁금한 것들이 많은지 듣는데 짜증나는데요? 네. 그런 시선들 때문에 멘탈이 깨져가지고 집 밖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저는 나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노면, 휠체어를 타니까 이놈의 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도도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차도로 가거든요. 차도로 가게 되면 전동 휠체어 사고 꽤 많아요. 아, 많아요? 네. 장애인들이 도로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제발 없어야 되고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같은 거 아직도 청소 도구함으로 쓰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또 장애인 주차장 이용 빈도가 또 낮다고 해서 거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왜 장애인들은 그렇게 넓게 쓰냐? 왜 너희만 그렇게 편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장애인이 주차 공간을 넓게 써야 되는 경우가 휠체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런 공간이 없었을 때는 차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런 것조차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될 만한 상황인데도 그런 환경들이 있다 보니까 좀 힘든 거죠. 그리고 저는 지하철 많이 타거든요. 가장 불편한 게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왜요? 버튼을 못 누르니까. 예전에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20분 넘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있었던 적도 있어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쓰잖아요. 막 쓰죠. 네.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누구를 위해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죠? 바로 장애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그리고 유아차 이용하시는 부모님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양보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막 뛰어다니세요. 막 체력이 엄청 좋으세요. 근데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질서도 안 지켜요. 뒤에 오셨으면 뒤에 타셔야 되는데도 막 새치기 하시고. 전에 한번 엘리베이터를 5번인가 못 탔어요. 그래서 그때 공익근무요원이 이분 타셔야 된다고, 이분 여태 못 탔다고 하면서 억지로 탔는데 거기에 같이 탔던 할아버지 2분이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멱살을 잡고 싸우시는 거예요. 서로. 네. 그 모습 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가장 유명한 신도림역이나 군자역의 엘리베이터 정말 머리가 하얘져 버렸어요.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세대를 못 타요. 양보 안 해줘요. 순서 안 지키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때 가족분들이 옆에 계셨어요? 그때는 애들 엄마랑 같이 진단명을 들었죠. 어떠셨어요, 반응이? 애들 엄마는 전업주부였고 가장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는 거니까 저와 다를 거 없이 그렇게 아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말하기 싫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는 셋째가 3살이었어요. 첫째는 11살. 그리고 제가 병원 생활 2달 좀 넘었을 때 애들을 처음 봤기 때문에 아이들은 천진난만하죠.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지낸다는 소식은 들으면서 오히려 안심했었죠. 애들이 아빠 엄마 찾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은 정도로 되게 그랬었는데, 그래서 집에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바로 퇴원을 시키려고 해서 얘기하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었거든요. 집에 가도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병원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추천받은 곳이 국립재활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재활 병원이 있대요. 그럼 뭔가 기대가 생기잖아요.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재활 병원이니까.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는데 제가 완전 손상을 입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후가 좋지가 않아요. 이미 결정이 나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불완전 손상이면 몸에 점점 신경이 회복이 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완전 손상만 돼도 좋은 예후로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저처럼 이제 완전 손상이면 이제 얘기는 또 달라지는 거죠.